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점점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재난 문자가 들어오거나 방송에서 확진자 동선이 나오면 그래도 뭐 저와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다, 뭐 상관이 없다 싶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식당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정말 가까운 곳이 한 번씩 이렇게 뜹니다. 네. 뭐 저도 운이 없으면 동선이 언제든지 겹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 주변 분들이 확진자 동선과 겹쳐서 격리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일상 가까이 파고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위기감 바로 행정 조치로 드러나는데요. 네. 8일 0시부터 경남 전역 거리두기 2단계로 네. 격상이 됩니다. 경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를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 3주 동안. 예.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마무리를 연말까지만 뭐 그렇게 해야 될 예.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거리두기 2단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네. 이런 곳 영업 금지고요. 그다음에 예. 노래 연습장 오후 9시 이후에 영업 중단합니다. 네. 중단됩니다. 식당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그렇죠. 예. PC방 이런 그 일반 관리 시설 예. 음식 섭취 금지 그리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의무화 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관 내에 음식 섭취 금지 음. 그리고 모임 행사 100인 미만 허용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리 요정이니 뭐니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 가만 보니까 좀 길게 읽어야 하는 거는 저에게 좀 떠넘기는 거 아닌가. 아, 이야기를 하다가 입이 바짝 마르면서 그렇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그렇네요.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후 조치는 이호기께서 계속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하겠는데 네. 저도 에코 빵빵 넣어주시고 뒤에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네. 예. 스포츠 경기 입장 정원에 10%만 허용을 적용합니다. 또한 경륜 경마는 중단되고요. 국공립시설 정원에 30%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때 음식 섭취 금지. 학교는 원칙적으로 밀집도 3분의 1을 적용하되 특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 등입니다. 수고했습니다. 2단계 조치가 좀 적절한가 의문을 가지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경남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경남은 수도권이나 인근 시도보다 낮은 감염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네. 그 확진자가 적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그렇죠. 경우가 많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도내 모든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 여러분이 2단계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음. 이렇게 경남도에서는 밝혔습니다. 그 선제 조치 이유를 설명한 건데요. 네. 수도권은 2.5단계 그렇죠. 예. 적용합니다. 내일부터. 네. 예. 네. 그나저나 방송 시작부터 그 코로나19가 더 가까운 일상으로 조여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경남 도민일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예. 신문사에서 가장 바쁜 기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맞네요. 네, 뭐 아무래도 좀 사건 사고가 많은 경찰서 쪽 네. 출입 기자 아닐까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일단 아닙니다. 음. 경찰서 출입 기자는 물론 다른 기자 통틀어서 네. 누구보다 많은 현장을 찾고 그렇죠. 누구보다 현장에 일찍 도착하며 네. 가장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해주는 분이 미디어 바로 이제 그 사진 기자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 사진 기자랑 비교하면 다른 외국 기자들은 그 뭐 눈가라 정도 그렇죠. 되겠습니다. 일단 출입처라는 개념이 없는 개념이 예, 없고. 그래. 뭐든지 가는 그냥 게 사진 기자거든요. 하루 일정만 봐도 뭐 통영에서 그렇죠. 산청 갔다가 네네. 창원 왔다가 멀리 김해 가- 갔다가 네네네. 멀리 갈 때는 뭐 산청도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 바쁜 신문사 사진 기자 중에 최고가 있습니다. 음.
우리 경남 도민일보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지만 네. 이거 부정하는 사람 네. 최소한 경남 지역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모두가 리스펙하는 그 사람. 네. 김구현 기자 연결했습니다. 김구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저에게는 높은 상과 같은 분인데 제가 감히 기자라고 불러서 전화로 하니까 이상합니다. 약간 심장이 콩각콩각하는 네. 먼저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저희 예. 내일 0시부터 경남 지역도 거리두기 2단계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 김구현 기자께서는 누구보다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예.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뭐 대책은 없고 사람 안 만나고 네, 네, 네. 마스크 열심히 쓰고 네, 그거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예, 기본에 충실하신. 저는 뭐 거의 사람 안 만났습니다. 2월 달부터. 진짜 그 말씀하셨어요. 아, 예. 그렇죠. 그거 인정. 그래서 제가 정손인데 네. 집에도 제사 지내러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역시 역시. 지금 김구현 기자 자리가 제 옆자리인데 제가 예, 예. 옆자리 계속 비워가지고 안 뵌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거의 저는 8시 전에 회사 갑니다. 예. 그때 오시면 이미 저기 코로나 발생 초기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적용하는 방역 수칙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이제 정하셔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처음에는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지금은 좀 저희가 하기에는 정확한 판단이었다. 성견지명. 예, 그렇게 대처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 기자가 네. 동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까 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쉬운 게 작업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지금 아침에 네. 회사에 나오려고 그러면 6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동료들 출근하기 전에 8시에 나가야 되니까 네. 그게 힘들죠. 지금 아마 몇 배로 힘듭니다. 지금. 선배 입에서 힘들다는 말 처음 듣는 것 삐지 같아요. 슬픈 음악 좀 삐지 깔아주셔야 돼요. 8시에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텐데. 제가 알람이 8시거든요. 잘못됐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8일 0시부터 2단계 들어가잖아요. 예, 예. 이제 현장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이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혹시 그 고민하고 계시는 뭐 방역을 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가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 보니까 네네. 사람들 차에 내릴 때, 자동차에서 내릴 때, 내릴 때 예. 내릴 때 마스크를 쓰고 내리는 게 아니고 예. 내려서 벗고 네. 내렸다가 내린 후에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고 그렇긴 하죠. 네.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맞습니다. 진짜 그게 마스크. 제일 위험해 보입니다. 마스크에 저는 구멍을 담배를 뚫게 안 해야지. 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지금 보면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지독하게 이렇게 마스크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딱 보이는데 네. 현장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방역 수칙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이런 거조차 잘 하지 않는 분들 좀 보일 텐데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어떤 초기에- 분들이 어떤 분들이 초기에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안 쓰긴 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아니까 네. 네. 안 쓰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다 거의 대부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그렇더라도 또 어떤 분들이 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가요? 아무래도 저도 뭐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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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특히 운동할 때 젊은 맞다. 예. 운동. 예. 예. 예, 예. 그때 특히 이제 우리 작은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그 운동할 때 남의 학교 가지 마라 아, 예. 그 소리도 많이 합니다. 아, 네. 예. 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사진 기자라는 게 현장과 또 가장 가까워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현장에서 또 너무 달라붙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네, 네.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참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네, 그 상황에서 겪는 고민들 이런 게 참 궁금하긴 한데 어떠신가요? 사실은 약간 두렵기도 한데 네. 저는 처음부터 KF94 나 마스크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예. 일단 악수 한번 하고 나면 손 씻고 네네. 아, 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소독 철저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제 차 안에 예. 체온계도 있습니다. 직접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체온계를 가지고 체온을 한번 재어보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 네. 혹시 지난 혹시나 남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지난 2월부터 예. 지금까지 좀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거 좀 불안하다 하고 그런 것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특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다행이네. 그 하여튼 1단계 올라가고 지금이 조금 느슨해지다가 네네. 마음이 풀어지다가 지금 이제 2단계로 올라가고 수도권은 또 2.5단계로 올라가니까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 우리 친척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네. 심각하기는 한 모양이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네. 요즘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네. 그 카메라 그 대포라고 이제 큰 렌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저 멀리서 그냥 확 찍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굳이 이제 사건 현장 가서 이제 멀리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면 다 건물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예. 그 이제 철새 현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걸 찍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 가장 현장 일선에 가까이 가시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좀 크실 테고 네. 그럼에도 이제 직업 정신 때문에 어떻게든 또 이렇게 이겨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 네. 그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를 비롯해서 예. 이런 분들한테 이제 방역 관련한 당부의 말 예, 좀 한마디. 조심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 경남도민일보의 김구현 선배가 이야기하는 거면은 제가 봤을 때 다 들어줘야 돼. 머리 다 숙여, 생각하거든요. 눈 깔아야지. 받았어야지. 예. 처음에는 네.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2월달 네네. 그렇죠. 그때 우리 경남에 그랬는데 지금은 네.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 사건을 접하니까 그렇죠. 네. 서지 말아도 알아서 잘 씁니다. 자기가 위험하니까 당장 봐야지. 예. 네. 예. 근데 이제 일단 제가 현장에 지금은 네. 특별히 뭐 치료제나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마스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손 씻고 네네. 네.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네. 철저하게 이제 그 맞습니다. 체온 체크하고 네네. QR 코드 잘 확인하고 네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QR 코드 자체를 이제 휴대폰을 깔아놓고 네. 그렇구나. 그렇게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진짜 준비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이 큰 그 줄기의 배경이 되는 거는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그것 계신 때문에 거잖아요. 회사 안 들어갑니다. 네. 예. 예. 결국에 딴- 그런. 예. 다른 사람들이 회사 안 들어오면 이 어디서 뭐 하나 싶은데 진짜 예. 진짜 우리 김구현 기자만은 진짜 우리가 네, 맞습니다. 감히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현장에서. 예. 네. 지금도 현재 예. 지금도 현장에 어디 지금 나가 계신가요? 지금 창원 동업 주남 저수지인데 네네. 그 우리 동네 학춤 부산 동네 학춤 있죠. 네, 네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항세라는 새가 예, 예. 저도 한 25년 전에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왔고 예. 오늘 또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많은데 코로나 관련한 이런 취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 우리 취재까지도 다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동선이 워낙 많아지기도 예. 하고. 예. 예. 그런데 저도 구현 선배랑 같이 주남 저수지 갔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죠? 다 어쨌든 다 저 네. 김구현 선배하고 인연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심은 네. 되도록이면 집에 가서 먹습니다. 집에서 아, 드시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동선도 조금 많고 네, 네. 자동차 키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한테 사줘야 되겠네. 저 바쁘신데 예. 이렇게 예. 그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 저 뭐지? 다음에 혹시 연결하면은 밖에서 취재 똑바로 안 하는 애들 명단을 한번 제가 제가 살짝 예,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을 또 빠짐없이 전해주시는 우리 김구현 기자에게 응원의 인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만약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되는 상황이 이제 분명 올 텐데 그렇죠. 그때 이제 방역 모범상
이런 걸 우리가 만든다. 자체적으로든 누가 만들든 뭐 도에서 만들든 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김구현 기자가 하나 받고 일단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겠네요. 동의합니다. 예. 예. 뭐 저도 동의하는데 뭐 우리끼리 정해봐야 뭐 특별히 뭐 권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권위 같은 건 없지만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상금이라도 좀 만듭시다. 상금요? 예. 우리가요? 돈을요? 예. 제가 그냥 직접 뭐 깎죠 그냥 상패를. 네. 그냥 반대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네. 그 책상은 제가 한번 닦아 드릴지언정 돈까지는 좀 트로피는 내가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네. 돈은 안 된다. 네, 부정청탁 금지법 걸립니다. 아, 3명 중에 2명이 반대했으니까 네. 예,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모두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를 장기간 겪다 보니까 이 방역이라는 거는 단순히 정부, 뭐 의료 시설, 네. 사회 시스템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민 한 명 한 명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서로 잘 견디고 응원하면서 만들어내야 할 성과다. 비로소 그 마침표가 되는 거는 시민의 몫이다. 맞습니다. 그 힘든 시기 분명히 맞고요. 네. 또 거리두기 2단계로 당장 뭐 피해를 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네. 또 그 체감하는 정도도 사실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못 살겠다고 짜증만 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참아라라고 윽박질러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서로 어렵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하고 자칫 우리가 그 방심하는 순간에 잃지 않아도 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점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가서 또 그때 잘할 걸 이런 거면 진짜 망고 소용없습니다. 그거. 네. 예, 예. 참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견드려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길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때부터 최근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까지 그렇죠. 예,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정작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맨날 뭐 추 장관, 윤 총장 둘이서 뭐 싸움만 중계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평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태가 뭐 길게 늘어지고 복잡하게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시 기본부터 돌아가자. 이게 뭘로 시작됐는가 그걸 따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점에 조국, 추미애, 윤석열 이런 이름 다 떠나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뭐였는지 이거 한번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개혁 기본이 뭘까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먼저 검찰 개혁 의제에서 첫 번째 문제 의식은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 부정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예, 검찰 권력이 지나치다는 점은 뭐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민주사회의 기본은 특정 권력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하는 데 있는데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 군수도 꾸준히 그 권력이 분산되는 쪽으로 사회 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오직 검찰만 전문용어로 용가리 통뼈입니다. 전문 용어입니까 이게? 전문용어입니다. 권력을 나누고 나눈 그 권력이 또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작동 원리인데 그런 점에서 현재 검찰 시스템은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반민주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뭘 어떻게 하든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검찰의 권력 분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물어야 됩니다.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며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홍코너 추미애, 청코너 윤석열 파이트 이러면은 이 놀이 지금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중계에 우리가 빠져 있을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두 가지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네,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을 응징할 수 있는 다른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구조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 검찰에 있으니까 검찰이 잘못해도 그거 잡는 사람도 검찰이잖아요. 예. 그 이제 자기 사람들 문제 다룰 때는 아니 그렇게 이해 폭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검찰 스스로 뭐 기소하는 그 퍼센트가 아주 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검찰이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런 권력 분산과 다른 기구 등장을 반길 리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반길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혁이 진행되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지금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일을 추진해야 할 사람들을 자꾸 잡아뜨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예. 예. 장관 어차피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장관을 들쑤셔서 약점을 잡고, 그러니까 장관이 약점이 있다 없다 이 문제는 그 다음 네. 문제입니다. 예. 일단 들쑤셔서 약점을 잡고 언론 플레이로 키우고 당사자는 거기에 맞서기도 바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몇 개월씩 싸움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앞서 검찰개혁 핵심을 음. 두 가지로 정리하긴 했지만 네. 그 전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해놓고 뭘 해야 되는지 네. 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나?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예, 어쨌든 추 장관이 아니면 그 다음 장관은 만약에 100%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난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 검찰 개혁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은 전 뭐 당장 추 장관이 오늘 내일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사라지면 검찰 개혁이 되나? 다음 총장은 누가 맡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총장은 쌍수를 들고 개혁을 반길까? 저 그거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점점 검찰 개혁 의제를 이 싸움에 때문에 이제 까먹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예. 거고 두 명 중에 누가 남아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남겠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면 또 다시 처음부터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검찰개혁 다시 시작해볼까 이래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건 결국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제일 원하지 않는 검찰이 승리하는 거죠. 예. 네. 그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네. 결국 검찰이 승리하는 길이다. 맞습니다. 그 거기에는 검찰 개혁 의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천주교 사제하고 수도자 3,951명이 시국 선언을 했거든요. 아, 예. 이 내용이 정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시국 쓰는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네. 예,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그렇죠. 핵심을 딱 네.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국 선언 내용이 좀 뭐 분량이 제법 되기는 한데 이거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검찰에 바로 참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일으켰던 그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늘 떠올린다면서 그 양심에 어긋나는 악습을 과감하게 끊는 새로운 출발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자기 권력 지키겠다고 뭐 독립수호 이런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그 지적을 네. 가장 먼저 했더라고요. 정말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지적은 오히려 더 서슬퍼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정관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뒷거래를 일삼아 쓸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꼭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과거 허물을 벗는 일에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 이 핵심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예. 이런 게 눈에 딱 띄네요. 저도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진짜. 예. 게다가 또 한마디 더 붙이는데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정말 이 이상 최근에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 앞서 말한 그 싸움을 하는 파이터, 네, 뭐 추미애, 윤석열, 뭐 이런 분들을 언급한 게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묶일 내용이 아니라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핵심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저희가 짜투리 내용이라고 했던 거는 정말 그냥
다 비켜나가고 핵심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언론 책임도 지엄하게 묻습니다. 그 공동선 실현, 여기서는 이제 검찰 개혁이 되겠죠. 공동선을 실현을 위한 일련의 개혁 조처들을 비웃고 회방할 게 아니라 혜택과 행운을 누려온 이들이 먼저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낯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은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어서 회복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현 시점에서 언론 사명 역시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그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사법부를 향한 질책, 또 여당의 검찰 개혁 동참을 주문하는 내용도 정말 와닿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시민을 향한 메시지는 따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최 기자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네요. 네.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때에 검찰 개혁이라는 수건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 연대와 같은 선은 단번에 영구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쟁취해 나가는 것. 네. 임을 되새기며 실망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데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말과 또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차고 넘치는 시기잖아요, 요즘이. 네. 이 시국 선언이 많은 것을 통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교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별로 뭐 감흥이 없는 편인데 이 시국 선언을 읽고 그냥 좀 성호를 한번 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네. 이 종교인 시국선언이 아니고 저희가 진짜 언론이 먼저 이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 검찰에서 나오는 이렇게 던져주는 기사만 이렇게 그렇죠. 따박따박 받아 쓰고 있으니까 참 네.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핵심을 통찰하는 메시지 그 울림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을 더욱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